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이제 본강으로 들어가서 경매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공부하는 이유는 경매에서 정한 어떤 그런 민사집행법에 대한 절차법을 이해하면서 다른 것을 응용해서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절차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말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내가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최유효한 어떤 컨디션을 상정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투자 방법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경매나 공매, MPL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어느 한쪽이 마치 부를 축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냐,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 의사결정 테이블에 보면 일반 물건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경매, 공매,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물건, MPL,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투자 의사결정 테이블에 올라오면 이것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고 얼마만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밸류에이션을 해서 최유효한 어떤 한두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MPL을 맨 처음에 사람들이 검토를 하느냐, 즉 바꿔서 얘기하면 경매나 이제 공매가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부실채권으로 전환이 되고, 이 부실채권을,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PL을 투자를 잘하면 근저당권을 사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입찰을 했을 때 그 낙찰 대금을 넣으면 배당금에서 자기 투자 수익을 일정 부분 향유하고 배당금으로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굉장히 숏텀이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MPL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MPL을 매입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다 MPL 매입자가 테이킹을 해야 되지만, 즉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 물건을, 이 현물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MPL을 투자해야 돼요. MPL을 투자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 이러면 보통 내 MPL 투자 원리금 수준에서 방어 입찰을 들어가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MPL을 샀다,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 근저당권 한 10억의 론세일 방식으로 샀다. 그런데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낙찰가액이 11억, 10억까지 왔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11억 정도에는 비딩을 해서 결국 내 근저당권과 낙찰 대금하고 상계시켜서, 그럼 뭐 대금을 얼마 납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납부할 금액이 없을 정도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하는 게 이제 MPL 다음에 이제 경공매. 경공매도 이제 뭐 여의치 않으면 이제 직접 개발, 좀 약간 무리수가 있죠. 직접 개발하는 뭐 그런 선택하는, 정말 뭐 어떤 부동산 경기가 좋거나 어떤 특이한 이슈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직접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MPL이나 경공매에 비해서는 좀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동안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도 경기도 평택시 경공매, 그다음에 직접 개발한 거는 경기도 광주시에 이제 직접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뭐 이건 다 지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 법률적인 절차 외에는 크게 큰 투하 비용이 들거나 큰 인허가 리스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분양 리스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매각 리스크 이런 거는 있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현저하게 이제 직접 개발하는 이런 프로세스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수준이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개별적인 거시적인 요인,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이 MPL이나 경공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공매를 보면 이제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공매는 이거 국세징수법을 통해서 해요. 경매 개시 직후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경매 기입 등기를 실행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공매 개시한 다음에는 공매 공고 등기가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차량 등록 원부에 기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조나 입찰 참여를 어디로 하느냐?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고 관할 법원, 경매 입찰 법정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입찰 봉투를 이제 투찰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최고가 매수자, 뭐 폐찰 이런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공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그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하고요.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가격 저감률은 경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20%, 급행 같은 경우는 30% 이제 저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매는 이제 텀이 굉장히 짧아요. 1, 2주 만에 막 1회차가 바로바로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 정도의 저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보통 이제 10%, 일반적으로는 10%, 이제 재매각됐을 경우는 20%,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예정 가격의 10%. 배당 배분은 거의 뭐 경매나 공매나 뭐 대동소이합니다. 상계 가능 여부. 상계 가능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경매 같은 경우는 상계라든지 채무 인수가 가능합니다. 가끔 이제 이 채무 인수 이런 거를 잘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제 경매 계장이 이거를 이제 인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하면 보통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매는 이제 이게 상계천이나 인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민사집행법은 특유한 제도가 있는데, 낙찰받고 6개월 내에 인도 명령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이제 명도 소송만 해야 된다는 거. 명도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거. 소장을 접수하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는 거. 인도 명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고 간소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만 이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등, 점유자가 이제 바뀌어 있는 등,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안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있는 등,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집행 불능 상태를 고지하고 이제 집행관이 인도 명령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약간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자, 차순위 신고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합니다. 경매나 공매나 둘 다 가능하고요. 농취증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필요한데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 허가 결정 이내,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지휘자가 결정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만 제출하기 때문에 이거를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불허가 결정나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치당해 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지만 뭐 이제 농취증을 발급해 준다. 뭐 이 조례로 이런 걸 묶어 놓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리스크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24 같은 데서 빨리 일을 하고 또 현장을 가야 됩니다. 이건 면사무소, 입사무소로 가서 또 담당자한테 잘 설명하고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해서 잘 제출해서 빨리 받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지, 그냥 이제 정부 24에서 해놓고 세월아 내워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이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이의 같은 경우는 뭐 그 배당 이소를 하면 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공매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죠. 잔금 납입은 낙찰일 최고가 매수 지휘자가 된 날로부터 한 1, 2주 정도 있으면은 잔금 납입 명령이 날라오는데, 잔금 납입 명령 날라오고 그때 이제 그 명령서와 낙찰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그 금융기관에 가서 보통 4주 정도 시간을 주는데, 그때 대출을 받아서 보통 이제 납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개찰로 돼서 이제 최고가 매수자가 되면 3일 이내 이제 매각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이제 납입이 가능한 거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고 입찰 금액 마이너스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이 차순 입찰 금액보다 적을 때, 즉 차순 입찰 금액이 많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류재산, 당연히 공매는 국세 기본법, 징수법, 지방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이제 압류재산 공매를 얘기하는 거니까 국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이 당연히 나오겠죠. 뭐 계약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정부 물품관리법, 뭐 몰수품, 몰취하는 거, 몰수하는 것들은 검찰청법, 유실물법, 기타 이제 관련 법률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기준해서 공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압류재산의 낙찰 후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게 돼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매각 통지서를 수령하면 이제 이렇게 최초 공고일자, 납부기한 기준 금액, 기준 미만 금액, 기준 금액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미만, 기준 금액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기준 금액 이상은 60일 이내에 납부를 함,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잔대금 이제 납부 스케줄링을 주는데, 요 이제 받아갖고 이제 납부를 하면 소유권 이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매각 결정 통지서 한부, 납입 영수증, 잔대금 영수증, 등기 청구서, 등기 신청서를 얘기하는 거죠. 등기필 영수증. 그 다음에 등기소, 인터넷 등기라든가 등기소에 방문해갖고 인터넷 등기로도 가능하니까,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고,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뭐 농취증 이런 것들 당연히 발급해야 되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신청 수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납부를 해서 다 뒤에 이제 등기 청구서에 다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제 등기 교합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교합 처리 중이라는 이제 문구가 뜨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보정 명령이 나오면 보정을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등기가 교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오늘은 경매 이해에 대해서 공매와 이제 경매의 간단한 이제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